네, 그러면은 텔레그램 봇 관련된 강의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 히즈넷 게시판에다가 텔레그램 봇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부터 실행을 하잖아요. 화면을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일단 PIP로 해가지고 텔레그램 봇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 텔레그램 봇을 설치를 합니다. PIP. PIP3, 바보다. PIP install python 텔레그램 봇.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VMB 상에서, 됐는데, 왜 이렇게 되지? 요게 지금 보면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지금 설치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에 파이썬 3.8에 사이트 패키지에다가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치가 안 됐다. 지금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퍼미션 디나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윈도우즈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다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아까 그 맥에서도 지금 동일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알림이 VMB 스크립트 액티베이트 PIP 파이썬 텔레그램 봇. 왜 자꾸만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지? PIP3 이쪽에다가 설치하려고, 왜 메인에다가 설치하려고 계속 얘기가 나올까요? 보면은 이 버추얼 인바이먼트가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하네요. 네, 버추얼 인바이먼트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네요.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럴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밖에서 만든 다음에 이쪽 안으로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어저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맥에서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폴더를 여기에서 cd 알림이 안에서 파이썬 3, 파이썬 -m vmb 이렇게 해야 이제 경로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다 만들었다가 vmb 폴더만 가져와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지금 하는 게 맞다고 했죠. 스크립트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PIP 인스톨. 그러면 셀레니움도 여기서 설치를 되죠. 여기 보면은 여기 리브에 보면은 사이트 패키지에 셀레니움 들어가 있죠. 아까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PIP 인스톨 그 다음에 파이썬 텔레그램 봇 해주면은 텔레그램 봇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안 됐는데 똑같은 명령어에 똑같이 했는데 안 된 이유는 경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텔레그램을 실행을 해야 돼요. 네, 텔레그램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에 대해서 그 웹페이지를 써가지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telegram.org 거예요. 네, 텔레그램 org 이렇게 하면은 이 텔레그램이 이렇게 딱 뜨는데 web.telegram.org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인인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웹으로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텔레그램 뭐 버전이 뭐 업데이트 됐고 뭐 기타 이렇게 있대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봇파더라고 골뱅이 봇파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봇파더는 뭐냐면 그 챗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종의 챗봇이에요. 되게 웃기죠? 챗봇을 만드는 챗봇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제가 이 12초이 골뱅이 12초이 봇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마이보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하지 말고 슬래시서 뉴 봇 그러면 새로운 봇을 만들겠다. 마이봇 기존에 만든 거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게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 리보크 하면은 지금 봇마다 유니크한 아이디를 부여해 주거든요. 봇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아이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들한테 그 내용이 공개가 됐어. 그 키가 공개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요 텔레그램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돼요. 페이먼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요 API 키를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챗봇을 탈취할 수 있거든요. 챗봇을 탈취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해커가 그 챗봇으로 그 비트코인 다 받을 수 있고 테러 자금을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보안으로 해서 그 키가 공개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디세이블 시키고 새로 이제 키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리보크, 봇 이름 바꾸는 거, 디스크립션 바꾸는 거, 네, 요런 사진 바꾸는 거, 뭐 요런 기능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봇이 그룹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봇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new bot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요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인터랙티브예요. 그래서 난 new bot 만들 거야 하면은 얘는 그래 new bot 만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붙일래? 이름을 기술해 주세요 해서 이름을 기술해 줘요. 본인은 만들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름 한번 해보세요. 알림이 봇인가? 보면은 이름에 꼭 BOT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여기서 딱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냐면 요렇게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이 채팅봇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없죠. 채팅봇이 이게 있습니다. 알림이 봇 그러니까 유저네임 테트리스봇 이렇게 있네요. 알림이 봇 똑같이 이렇게 이미 있대. 이거 아마 우리나라 사람일 거예요. 알림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한동 알림이 봇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름이 조금 안 이쁜데 그죠? 그래서 만들어졌대요. 만들어졌는데 보면은 요 API 있죠? 요 토큰 요 토큰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챗봇의 그게 되는 겁니다. 기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제가 지금 요 강의 동영상 녹화하는 거를 유튜브에다 올릴 거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요것도 공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바로 리보크 할 거예요. 그래서 디세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리보크 어떻게 하느냐 마이본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보면은 한동 알림이 보드 이렇게 있죠? 이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API 토큰 알고 싶다 하면 API 토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이렇게 보이죠? 페이먼트 할 수 있고 딜리트 할 수 있고요. API 토큰 클릭하고 리보크 커런트 토큰 이렇게 있죠. 리보크 하면은 네 리보크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 거 있죠? 요걸로 새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영상 녹화가 끝나면 리보크 한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유지해 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요 GitHub를 통해 가지고 지금 코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GitHub를 통해 가지고 코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그 GitHub에서도 사람들이 API 아까 봤던 그 토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놔요. 공유하려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공유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공유되면 안 되겠죠. 공유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프로젝트로 관리를 할 거냐 이 이슈가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형태로 해요. 여기에서 new folder를 만들어서 instance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instance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어떻게 해놨냐면 git ignore에다가 맨 밑에다가 instance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거 무시해요. 그리고 요 인스턴스에다가 new 저장해서 credential.py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텔레그램 토큰 이렇게 해주고 얘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했던 거 이그젬플 이렇게 보면 그거 있었잖아요. 그 히즈넷 로그인 아이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로그인 아이디는 뭐 love elts 이건 신영이 건데 본인 거들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로그인 패스워드 예를 들면 1, 2, 3, 4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인스턴스 폴더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되니까 요 코드는 공유되고 인스턴스는 이제 이메일이나 USB로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폴더에다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import instance.credential import래 from instance credential import star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credential에 있는 보면 요거 변수들 이거 변수 선언한 거잖아요. 텔레그램 토큰에다가 요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텔레그램 챗봇 요 밑에다가 요 토큰 있죠? 요 부분에다가 텔레그램 토큰 넣어주면 돼요. 자,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챗봇이 한동 알림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찾냐면 골뱅이 한동
알림이 봇 이렇게 있네요. 여기 왔어요. 스타트 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안녕 해주면 안녕 이렇게 됩니다. 나는 창범이야. 나는 창범이야. 이게 지금 챗봇의 에코 챗봇이에요. 내가 이야기한 거는 그대로 이게 주고받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타트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주면 그러면 하이 스타트를 주면 하이라고 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헬프 하면은 뭐 헬프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능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동의 그 소식 알림이 서비스니까 그러면은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갔어요. 접근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그 다음에 슬래시 리스트 딱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서 여기다가 메시지로 툭툭툭 던져주면 되죠. 그림이 좀 그려지죠?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크롤링을 해서 아까 했을 때 글 쓰는 것들을 했지만 글 쓰는 거 말고 그러면 역으로 글 읽어오는 것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글 읽어와서 목록을 가져왔어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해.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최근 50개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이렇게 딱 보면 알겠지만 요 창의 내용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되게 좁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 만약 50건이 쭈르륵 올라오면 이거 언제 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끊어가지고 보여주고 슬래시 다음 하면 다음 거 아니면은 채팅을 다음 하면 다음 이전 하면 이전 이런 명령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별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왔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케이스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것도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지난 강의에서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상태를 표현하자.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현재 딱 처음에 들어온 시점 그게 슬래시 스타트부터 시작하는 슬래시 스타트가 오면은 처음 상태 초기화로 해버려요. 그 다음에 처음 상태에서 슬래시 목록 이렇게 해주면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챗봇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나중에 안 쓰게 돼. 야 이거 해봐 채팅으로 슬래시 목록 이렇게 했는데 잘못 기입을 해가지고 목록 이렇게 몰록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어떻게 하냐면 슬래시 L 슬래시 W 슬래시 R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만 딱딱딱 기입해가지고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됩니다. 자, 챗봇이라고 하면 뭔가 대화해가지고 채팅을 해가지고 뭔가 동작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도 알잖아. 우리도 채팅할 때 보면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응 느느 이거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그젬플에서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것도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크리덴셜 이렇게 에다가 했으니까 그거를 코드 다시 보면 여기에서 요 코드 있죠? 네 번째 줄 요거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그젬플 위에다가 여기 밑에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 실제 그 비밀번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요 크레덴셜에서 본인 아이디랑 본인 패스워드 넣으면 그 아까 희진에서 제 게시판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가 본인 글이 올라가요. 아주 신기하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텔레그램을 해준 거 또 이게 계속 코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요 코드는 기본 베이스 코드예요. 베이스 코드라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은 이걸로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기능 보면은 여기서 보면 로깅이 있어요. 이거는 말대로 데이터 로그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7번째 줄, 10번째 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13번째 줄 패스 리브에서 패스를 하는데 얘는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파일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현재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고 챗봇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파일을 전송을 해줬어요. 파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어떻게 이 챗봇은 어떻게 하냐면 current 디렉토리에다가 그 파일을 저장해. 그 코드를 하려고 current 디렉토리를 찾는 코드가 13번째 줄, 15번째 줄, 16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째 줄, 25번째 줄, 30번째 줄, 36번째 줄 요렇게 있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는 뭘 의미하냐면 메뉴예요, 메뉴.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 챗봇 요 그 파이썬 기반의 파이썬 텔레그램 챗봇의 그 개발 철학은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start라는 명령어가 오면 사용자가 start라고 그 키워드를 주면 그러면은 20번째 줄 함수가 호출되게끔. 그래서 챗봇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명령어에 따른 함수를 구현한다. 철학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개발 철학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함수를 구현하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게 요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죠. Send a message when the command /start is issued.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게 /start라는 이벤트가 트리거가 되면, 이슈가 되면, 그러면은 reply text로 hi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내용도 바뀌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스타트 딱 하면은 메뉴를 딱 보여줄 수도 있겠죠. 1번 현재 그 공지사항, 2번 과제 목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죠. 헬프 하면은 /헬프가 트리거 되면, 자 이렇게 에코는 지금 보면 사용자가 메시지를 해주면 그걸 동일하게 그냥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러, 뭐 특정한 에러가 나오면 에러를 이제 로그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거죠. 챗봇이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에서. 자, 요 리스트, 페런트, 셀렉트, 요거는 그리고 샌드 이렇게 있죠. 요거는 되게 사실상 보안적인 이슈로 보면 되게 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냐면 요거 지금 보면 지금 동작하고 있죠. /리스트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격에 있는 이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을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면 해킹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뭔가 파일 관리자를 텔레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코드 맨 위에 보면은 current directory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내가 현재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절대 경로를 가져오는 코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list 하면은 global current directory 있죠. 그 다음에 current directory에 ether directory 해서
그러면은 여기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있죠. 그 파일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스트링으로 만들어가지고 리스트에 저장해라. 44번째 줄 하면은 리스트를 하는데 .join 리스트 이렇게 하니까 리스트에 있는 엘리멘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 쓰고 여기 슬래시 엔터 그 다음에 하나 한 다음에 슬래시 뉴라인 이렇게 하는 거죠. 리플라이 텍스트 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슬래시 페런트 하면은 상위 디렉토리 가게끔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select 하면은 슬래시 select 하고 요거 전체인가? 아마 점 슬래시 example 안 되나? 잠깐만요. 요 절대 경로로 이렇게 해줘야 됐나봐요. 슬래시 select 절대 경로 이거 절대 경로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슬래시 send 요거 전체 경로 뭔가 잘못됐겠다. 뒤에 D가 붙었어요. 맞나? 잠깐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맞죠? 처리하고 보내주니까. 그래서 여기 다운받으면 run 런이 돼버리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어디에다 다운됐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join 폴더. 네, 텔레그램 데스크톱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하는데 기능들 요게 보면 기능을 내가 추가한 거잖아요. 추가한 건데 핵심은 요 파트예요. 여기만 딱 보면 끝납니다. 자, 83번째 줄 업데이터에서 텔레그램 토큰 유즈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라는 걸 써가지고 하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 라는 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컨셉을 하면은 되게 복잡하게 이게 보면은 되게 여러 개의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핵심 사항들만 딱 해주면 요게 끝이에요.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텔레그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고 텔레그램 챗봇이 있잖아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냈어. 그러면 이게 텔레그램 서버에서 그 메시지를 챗봇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거죠. 그럼 챗봇이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여기서는 파이썬 텔레그램 챗봇이라는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뭘 해주는 거냐면 add 핸들러라고 돼 있죠. 이벤트 디스패처예요. 이벤트 디스패처에다가 add 핸들러를 하고 커맨드 핸들러에 start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슬래시 스타트가 오면 그러면은 스타트 함수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키워드고 그러니까 커맨드고 뒤에 오는 거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커맨드를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할 함수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그러면은 이 업데이터 디스패처가 챗봇이 실행되고 있다가 그 해당 키워드가 딱 오면 그러면 스타트로 그냥 팍 호출해줘요. 대신 호출해줘요. 그게 89번째 줄부터 94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슬래시 스타트, 슬래시 헬프, 슬래시 리스트, 슬래시 페런트, 슬래시 셀렉트, 슬래시 샌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요 안에서 지금 키워드를 등록시켜 놓은 거고
97번째 줄은 뭐냐면 키워드 여기서의 커맨드는 슬래시를 앞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팅하는 것처럼 오늘 어땠어? 이렇게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non 커맨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시지 핸들러라는 걸로 등록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핸들러를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필터즈의 텍스트에 에코 해서 해주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 필터즈에서 텍스트 말고 뭐 포토즈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사진 올리는 거. 그러면 사진만 올리면은 또 별도의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 보낸 경우 다른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 디스패처였잖아요. add error handler.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서는 화면에다가 그냥 로그 출력해 주는 것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3번째 줄 여기 주석에 있는 것처럼 보옷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8번째 줄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옷을 실행을 했는데 근데 이 보옷을 실행을 한 거는 이제 실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옷을 실행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벤트가 발생되면 처리할 수 있게끔 그거 등록을 시켜놨는데 내 메인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면 같이 종료돼 버려요. 그래서 108번째 줄은 뭐냐면 이벤트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함수가 되면서 영원히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실행이 되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라는 게 계속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게끔 하고 위에 있는 업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백엔드에서 계속 돌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 함수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그걸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실행되고 내가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줘야 되죠. explicit하게 어떤 함수를 딱 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떤 거냐면 explicit하게 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호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게 백그라운드 워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그 함수를 호출해 돼야 되는 시점이 되면 호출해 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게 스타트 폴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프로그램 동작 방식이 위에서 밑으로 실행되고 내가 명시적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실행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 위에 이벤트 디스패처가 이벤트에 따라서 특정 함수를 호출해 주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코드가 필요한 게 108번째 줄. 이게 텔레그램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30분 강의. 이제 챗봇을 만들면 돼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챗봇을 가지고 이거 할 때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할 건가. 그래서 보면 뎁스 다이어그램이나 뭐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단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타트가 오면 스타트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올 수 있지? 그러면 슬래시 리스트, 슬래시 홈워크, 슬래시 뭐 할 수 있을까요? 레지스터 이런 거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게시판에 글이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게 그러면 내가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들 과제가 새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여기 리스트는 공지사항 그러면 요 리스트 하면 요 리스트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개의 메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개의 메뉴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여러 개의 메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챗봇을 만들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인터랙티브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텔레그램 서버가 있고 우리 그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클라이언트가 뭔가 메시지를 줬어. 그러면 서버는 챗봇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근데 챗봇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를 받으면 함수가 호출되잖아.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가 종료되고 종료되면서 서버한테 보내주고 클라이언트 오잖아. 그러니까 상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스테이트레스한 거예요. 스테이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타트 다음에 리스트하고 리스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쭉 나오면 이게 스테이트 없이 그냥 있는 거 쭈루룩 보내준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그 홈워크 단계고 그 홈워크 단계에서 지금 현재 그 보면은 책은 5개만 보고 싶다 했어요. 5개만 보여줄 거잖아. 근데 과제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20개가 왔어. 그럼 내가 5개를 봤는데 나머지 15개는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이라는 메뉴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뭐냐면 메뉴, 커맨드를 이렇게 딱 주면 커맨드가 끝나면 바로 스타트로 넘어가는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처음 내가 본 목록, 다음 목록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현재 목록을 보고 있다는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저장하고 있다가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혹은 이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상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게 지금 아주 바보같이 한 게 요거예요. 지금 그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려고 요거를 쓴 거라고. 이게 파일 관리자를 쓰는 게 내가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 현재 디렉토리에 리스트 하면 그 목록 보여줘야 되죠. 내 현재 디렉토리에서 상위 목록을 가면은 상태가 상위 디렉토리를 갖다라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글로벌이라는 걸 쓴 겁니다. 전역 변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전역 변수로 상태를 관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상태가 많아지면 전역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되게 또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목록을 별도로 담당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내가 관심 목록만 관리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지사항만 관리하는 클래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쉽죠? 네. 질문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